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나름 좀 영상을 길게 찍어 봤었는데 어, 제 불찰로 인해서 영상의 소리가 녹화가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배도 고픈데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네요. 빨리 촬영하고 퇴근하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시장도 좀 여러모로 피곤해서 그런지 유독 다른 날보다 많이 피곤한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자, 최근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뜨겁게 진행이 되었었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여타 아시아 증시, 여타 미국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어제 그리고 어제부터라고 할까요? 그제부터겠죠. 그제부터 시장에 약간 균열이 좀 가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었고, 그로 인한 시장의 하락이 약간 예견이 좀 되었었는데, 오늘 좀 비교적 큰 폭의 음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락 시그널들이 겹치면서 주요 이평선을 좀 깨고 내려왔는데, 앞으로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러한 이 하락의 기운이 완전히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는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에서 최대한 조심히 매매를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든지 그래요. 첫 하락 파동, 첫 음봉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게 증시 경원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하락 파동이 제가 봤을 때 첫 조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간단하게 시장 종합을 좀 지켜보면, 자, 어제도 코스피의 하락 종목수, 어제는 시장이 그나마 괜찮았죠.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었는데 어제는 뭐 200개 빠지고 600개, 그러니까 200개 상승에 600개 하락이었고, 어제도 하락 종목수가 코스닥에 많았었죠. 오늘은 양시장 합이 거의 2000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즉 오늘 시장에서 중심에 서지 않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상당히 오늘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죠.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거의 대부분 델타 변이, 뭐 mRNA 치료제, 백신, 치료제, 백신으로 가다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국내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서 국내에 이런 과거 코로나 수혜주로 돈이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어제, 오늘 혹은 이번 주 내내 거의 다 이런 상황이 연속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 포지션은 이쪽으로 계속 유지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오늘은 뭐 그간 괜찮았던 IT라든지 뭐 배터리, 그다음에 뭐 엔터 게임 할 거 없이, 뭐 게임은 그나마 괜찮았고 뭐 우주 항공까지 할 거 없이 거의 전체적인 섹터가 다 무너졌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이 어느 날은 설강, 어느 날은 IT, 어느 날은 2차전지, 어느 날은 화학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지만 시장이 빠질 때는 모든 섹터가 동반해서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고요. 지금의 하락, 즉 오늘의 하락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을 구별하지 않고 다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증시도 오늘 대거 하락을 좀 해줬고요. 일본 뭐 니케이 상해, 중국 할 것 없이 전부 다 밀렸고, 미국도 나스닥,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나스닥 지수는 애플의 신고가가 있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뭔가 상승의 기운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마무리가 되고 시가대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좀 빠졌는데, 일단 나스닥 하락, 선물의 하락 원인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의 오늘 1%대 이상의 하락은 일단은 선반영 플러스 알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에 거의 대부분 뭐 종목군들이 1.5에서 2% 정도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금요일날 갭 하락 이후 이 갭의 강도가 얼마나 클지에 따라서 시장을 이런 하락을 미리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이 하락이
이제 신호탄이 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건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수적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단순하게 오늘 지수의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시장 수급을 받더라면 이 상황에서 매매를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저희도 이 구간에서 이제 당연히 매매는 진행을 했었는데 눌림 매매 하고 이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이 구간이 딱 진입이 되면서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쳐다본 종목은 진단 키트라든지 이쪽 코로나 수혜 종목들만 딱 봤습니다. 오전은 정확히 진단 키트 종목만 딱 봤고 그 종목은 랩지노믹스랑 바이오스마트 두 종목만 좀 보고 뭐 시젠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서 랩지노믹스 거의 하나만 보고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은 아예 매매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구간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이런 지수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가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이론을 좀 전달 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누가 제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스스로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다이버저스 이론이죠. 근데 이거는 뭐 책에서도 나오고 여타 이제 단지 저도 남한테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제 겪어본 내용이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다이버전스를 귀찮아서 잘 안 쓰는데 지수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온다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지수의 저점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느 지점에서 저점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죠. 저희도 이 하락 구간에서 분명히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 구간까지 최대한 보수적으로 기다려서 눌림 매매를 이런 자리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지수가 급격하게 빠질 때 거의 1.5% 빠질 때 이 다이버전스의 발생, 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냐,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하락하면서 하락의 강도는 더 센데 하락이 훨씬 센데 거래량이 떨어지면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곳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고 지수는 반등을 했죠.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이탈하게 된다면 지수는 훨씬 더 큰 하락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음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자리가 코스닥 일봉에서 보면 이러한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을 지금 이탈을 하고자 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선제적인 거죠. 예, 제 영상은 지금 3일 전부터 코스닥이 위험하다, 증시가 위험하다, 하락 조짐이 있다. 지금 오늘까지 말하면 3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고점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이론을, 볼린저 밴드를 돌파한 증시는 3에서 5일 이상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 그래서 그저께 이탈을 했다. 그리고 어제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어제 올린 부분은 휩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휩소가 발생을 해서 올린 거고 오늘이 하락이 제대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단에 보이는 이런 빨간색 구간들 흐름을 보면서 만에 하나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첫 음봉에서 대응을 해야 될 자리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첫 음봉이에요. 첫 음봉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이 깊어질 경우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 즉 현금이 없다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이 될 수 있으면 현금화를 일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의 경우도 이 구간, 이 삼성전자로 하여금 삼성전자의 이 상승으로 만들어졌던 이 윗꼬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순환매가 터졌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 카카오도 올라왔고 이렇게 순환매가 터지다가 이 구간을 이탈을 했어요. 또 다시 21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61선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지 이런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코스피 시총 상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 보면 게임주 괜찮았죠. 게임주 괜찮았고 진단키트 괜찮았고 나머지는 다 안 좋았다.
모든 시장의 이벤트가 끝났죠. 네, 2차전지 이벤트 오늘 끝났습니다. K배터리, 그 다음에 스탈란티스 이슈가 오늘 끝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2차전지가 빠지는 거 당연한 거고 상당한 기간이 좀 걸쳐져야 된다. 근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 좀 많이 밀리는데 저는 자동차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그 가격적인 조정이 어느 선에서 시장과 합의가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거래대금 상위만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면 어떤가요? 카카오 네이버만 거래대금 주구장창 많죠 최근에. 자 시장의 주도주는 여전히 카카오와 네이버라는 소리입니다. 이 상태가 시장의 주도주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거래대금 상위를 보는구나, 시장의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구나를 보려고 이거를 보는 거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매일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디구나, 그리고 나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내가 과연 종목을 이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스윙 종목을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스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단기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스윙 안에 단기 매매가 또 있는 거고요. 단기 매매 안에 스윙이 있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뒤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스윙이나 단기나 하나의 방향성이 맞아야 보는 거고 장기 투자는 또 다른 이야기겠죠. 네, 큰 잔파도를 아예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건 장기니까 그런 거 아예 무시하고 가지만은 이런 스윙이나 단기는 이런 거래대금이 터지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진단키트 최근에 계속 이 거래대금 상에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 오늘도 시젠, 휴마시스, 랩지죠. 자 오전에는 저희가 랩지를 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에 랩지 매매를 했고 휴마시스를 오후에 매매를 했어요. ECS 어제 상한가를 가지고 넘어와서 오늘 두세 차례 매매를 더 했었고요. PH 진단키트죠. 휴젠텍 진단키트죠. 메디콕스도 진단키트입니다. 네. 자 알서포트 원격 한국파마 치료제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매매를 한 종목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의 중심주 안에서 놀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파마 매매했었고 바이오리더스 매도 의견 드렸고 이제 그러니까 오전에 밀렸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는 거죠. 뭐 시스윅 이것도 그렇고 셀리드 매매가 이루어졌던 거, 그 다음에 이 한국 BNC 물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뭐 등등.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지는 쪽에서 있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고요. 이 안에서 거래대금이 큰 종목에 대장주가 있는 거고 거래대금이 큰 종목에서 종목을 발굴을 해내야 됩니다. 자 최근에 제가 하락 종목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어떤 거를 하지 말라고. 하락 종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섹터를 찾아내는 거예요. 주구장창 밀리고 하락, 그러니까 지지와 이평선을 깨면서,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돌파를 할 때는, 이 상향 돌파를 할 때는 당연히 양봉이 발생을 하고 지지와 저항을 뚫고 신고가가 발생을 됩니다. 그런 종목의 눌림을 봐야 되는 거고, 이 하락해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태의 종목은 반등하면 매도의 자리를 또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가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락 종목 안에서 정치 테마주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정치 테마주에 눌림을 들어가는 거는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물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아까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니 목이 좀 아프네요. 자 다시 시장으로 넘어가서 자 나스닥 선물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네요. 아까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1%대였고 우리나라 시간일 때도 1%대 내외였는데 조금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오늘 장이 마무리가 돼야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제가 유추하는 내용으로는 이 미국 10년물 국채가 빠지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왠지 아냐면 성장률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장기 침체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봐야 되고, 오늘 오전에 이제 장을 개장하면서 옵션 만기에 대한 전략이 사실 금융투자 입장에서 시장을 방어해 줄 거다라는 게 원래 제 주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까보니 전혀 반응 안 하고 하방 베팅을 때리는 거 보고 오늘은 아니다라는 게 눈에 보였고, 최근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네요.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라도 약간 시장이 다소 무겁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빠르게 시황으로 넘어가서, 자, 최근 증시 제가 볼뱅 구간의 돌파 이후 회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 발표, LG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 떨어진다. 자, 대여들의 상장에 대한 경고적인 부분, 그러니까 SD 바이오 센서 상장하고 뭐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증시는 항상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델타 변이가 국내에 탁 하고 와버렸잖아요. 4차 팬데믹이 터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상승해야 될 이유보다 하락해야 될 근거가 더 많아졌는데, 당연히 시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게 피크를 언제 칠 건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겠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고, 자, 그리고 4단계 거리두기 격상이 된다 해서 막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먹을 거를 취하고 먹을 걸 다 취한 다음에 이 종목 안에서 절대로 물려서는 안 됩니다. 4차 팬데믹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이제 피크를 칠 건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당연히 매매를 계속 이어오고 있고, 이 안에서 열심히 수익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저는 관점을 보냐면, 이번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매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코로나 수혜주들이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서 올라가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절대 물리면 안 된다. 고점에서 물리면 무조건 선절이다. 이 생각 하나로만 매매를 합니다. 왜? 만약에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확진자가 안 생겨 버린다면, 만약에 진짜 치료제가 나오고 만약에 뭐가 된다면 이게 다시 올라갈 일이 생길까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번을 생각하고 합니다. 이번에 4차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군들 결국은 확진자 피크가 치게 되겠죠. 확진자 피크가 치게 되면 다시금 빠질 때는 어마무시하게 빠집니다. 절대 물리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간 거 선순환적으로 미리미리 들어가서 올라갈 때 팔고 올라갈 때 팔고 올라갈 때 팔고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정확히 지난주에 대형 포장을 들어갔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소프트 캠프를 들어갔었습니다. 미리 다 들어갔었어요. 진단 키트는 계속 매매를 하고 있었고, 뭐 교육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음압병실을 들어갔어요. 안 움직였으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네, 진단 키트 돌았고 교육 돌았죠. 그 다음에 ECS 상한가 가고 오늘 시간 외까지 올랐고, 메가MD, YBM넷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대형 포장 상한가 갔었고, 오늘 로지틱스, KCTC 동방 올라왔으니까 이게 또 올라왔고, 서울식품 상한가 갔다가,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 상한가 치고 오늘 18%까지 올라왔죠. GH 신소재 오늘 장 막판에 강하게 쳤죠. 자, 그러면 이런 애들 한 바퀴 돌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고점에서 잘 타는 전략으로, 그리고 비중을 줄여야 돼요. 4차 팬데믹이고 뭐 간에 어차피 4단계 격상에 대한 부분이 일요일날 발표가 났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일이 나올지 일요일날 나올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런 부분이 발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잘 털고 나와야 됩니다. 비중을 이제부터는 줄여야 될 때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다 먹으려고 하면은 배탈 납니다. 오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주항공 섹터, 뭐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명히 이런 부분도 제가 회원님들한테 매도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 다 매도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파했어요. 좋은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툭 떨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있는 게 맞나요? 내 매수가를 훼손할 때는 팔고 다시 보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노리는 건 당연한데 지금의 시황이 그리 녹록지 않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 좋잖아요. 다시 내려온다면 언제든지 저는 좋은 매수 구간이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관찰하고 있어야 되고 7월 20일 그 다음에 10월달 누리호 앞으로 계속 정부가 밀어갈 우주 항공 산업이기 때문에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사실 이런 종목의 매도 타점을 잡는 거는 뭐 디테일은 있어야 되겠지만 2만원 돌파한 구간이 강한 지지죠. 그리고 봉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곳이 지지인데 장 초반에 여기까지 빠졌다가 빠르게 반등을 못하면 다 팔아야 돼요. 정석입니다. 여기 빠르게 못하면 팔아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는. 근데 이게 종목이 많고 하다 보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한 부분이죠. 내일 반등하면 이제부터는 다 차익 실현하고 나중에 또 이런 종목 이런 구간까지 기다려야죠. 굉장히 올라갔는데 단기간에 너무 밀어서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 종목이 변동성이 좀 많긴 한데 시장 영향까지 미치면서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뺐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진단 키트라든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는 랩지노믹스가 상한가를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실적을 동반하고 뉴스에 굉장히 좋은 내용을 띄웠기 때문에 랩지노믹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뭐 개 잡주들이 좀 상한가에 간 게 좀 그랬죠. 저도 여기서 돌파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사실 이 종목도 제가 추천을 바로 드렸는데 이 구간을 눌림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바이오 리더스와 같이 그러니까 바이오 리더스도 첫 봉에서 이눌레임에서 잡아서 저희가 끌고 가고 오늘까지 그냥 끌고 갔던 건데 얘는 좀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랩지노믹스가 오전에 주도주로 치고 가면서 시젠이라든지 장 전에 그러니까 어제 매물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 매도도 400억 가까이 나왔지만 랩지노믹스가 가면서 이걸 돌파하고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오늘 메디콕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상위 갔는데 사실 이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에서 후발주 차원에서 좀 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엄청나게 좋게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회사도 아니어서 엄청나게 좋게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아예 매매할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PHC 얘도 끼가 별로 안 좋아서 매매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두 종목군들 올라가는 거 봤음에도 전혀 매매를 안 하고 뭐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휴마시스 정도만 매매를 좀 이어갔던 것 같아요. 오후장에 휴마시스만 이 정도 들어가서 짧게 매도를 치고 나머지 랩지노믹스는 오후에 상을 못 가서 그냥 회원님들한테 전략 매도 의견만 드리고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보면 진단 ECS가 있죠. ECS가 어제 상한가에 들어가서 잘 마무리가 됐었는데 좀 갭이 좀 크게 안 떠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상한가에 좀 들고 왔다가 물량을 좀 들고 왔다가 그냥 이거에서 팔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좀 위에서 이렇게 매도를 좀 치고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어제 상한가에 잘 사서 수익에 넘어왔었는데 이 구간이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네요. 이 아래에서 사서 만원 좀 1200원 뭐 만 얼마에 일부 매도를 좀 했었고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ECS는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GH 신소재를 좀 매매를 해서 저희는 종가 베팅을 GH 신소재로 진행을 했고 일부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한 차례 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면 병실 부족 이슈가 한 차례 부각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도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의 눌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을 최근에는 제가 엑세스바이오랑 막 휴마시스를 계속 종가 베팅을 하고 뭐 하고 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 거는 그냥 휴마시스 정도만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네, 나머지는 매매를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7월 12일 날부터 7월 12일 날까지 해서 정부에서 CBDC에 대한 이 입찰이 마감이 되는데, 일단은 국내 5대 기업이 그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올라와 있는 종목보다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CBDC 예비 입찰 마감된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KCS라든지 최근에 추세가 좋았던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밀려도 이 하단에서 강한 지지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렇게 차트가 깨지는 종목보다는 차트의 안정성이 좀 있는 게 조금은 더 낫겠죠. 네, 이런 종목도 사실 지수가 박살이 나버리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나마 좀 버티고 있어서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인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도 오늘 오전에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이 인바이오젠을 좀 눌림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상한가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 존재해서 매매를 들어가서 반등 때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단일가에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단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고, 이 회사 자체가 코로나 델타 변이 관련된 예방을 하고 있고 자회사가 치료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과 테마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 미 증시에 의해서 만약에 밀린다 하면 아래 구간에서 다시 끌고 올라오는 힘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출현할 거기 때문에 시장을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정치 테마주들 볼 필요 전혀 없고, 메타버스도 옵티시스가 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마무리되면서 메타버스도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조심해야 되고, 여전히 이쪽 안에서 저는 놀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mRNA 관련해서 코리아 에셋 투자 이것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안에서만 이번 주는 대응을 하고 다음 주에 판을 다시 짜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네요. 아무쪼록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